옥수님이 광수 선택한 거는 광수씨가 랜덤 데이트 하기 전에 옥수님 불러내가지고 1대1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광수님이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옥수님이 나중에 대화할 거 정리되면은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옥수님이 광수를 선택했어요. 제가 오늘 광수씨하고 옥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둘이 이제 대화할 때 보니까 광수씨하고 미경씨랑 대화할 때는 광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더 약간 편안하게 미경씨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더 많이 말하고 그랬다고 저 생각이 들었는데 옥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좀 옥수님한테 카리스마가 있나봐. 미경씨하고 대화할 때만큼 광수씨가 막 그렇게 허들 없이 말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례하게 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 이미 옥수님하고 광수님하고 그 전에도 공동거실에서 광수랑 옥순이가 광수씨가 뭐 대치동 예술이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대화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순이가 그 얘기 듣고 광수는 천재 아니면 사기꾼 같다. 그때 광수님이 이제 옥순이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약간 옥수님한테 눈치를 채셨나? 옥수님이 지금 카리스마 있고 미경씨처럼 자기 얘기를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눈치를 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오늘 옥수님이 결혼을 꼭 하고 싶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님은 메인은 자녀 양육이다. 부부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녀를 낳았을 때부터 복잡해지는 거다. 가족법 관련해가지고 나는 깊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것처럼 최악의 답변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결혼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이렇게까지 최악의 답변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 부부관계 뭐 이런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녀보다도 부부가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메인이 자녀 양육이다.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결혼 전부터. 그럼 이거를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애기 나면은 나는 그냥 찬밥심새네? 나는 그냥 애 낳는 도구가 되는 거네?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광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광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뭔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옥수님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란 말이죠. 그래도 자녀를 이제 낳고 아이를 갖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광수님처럼 대놓고 나는 부부의 문제보다도 자녀 양육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은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별 생각이 없다가도 광수님한테 그 얘기 듣고 광수님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옥수님이 광수님이 그렇게 나는 자녀 양육이 메인이고 부부 문제는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옥순씨는 나는 연애를 하고 신혼을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고 싶지 자녀 양육이 결혼의 1순위가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옥순씨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엄청 카리스마 있었어. 오히려 막 기분 나빠하고 그 얼굴에 다 티내면서 너는 네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면서 막 이렇게 막 꾸짖는 것보다도 옥수님의 자기 생각을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오히려 옥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광수님이 약간 말리는 느낌? 이 친구 내가 얕보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광수님이 헤어졌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옥수님이 질문한 것들이 되게 엄청 예리한 것들이거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물어본 거고 헤어졌던 이유들 이런 것들. 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어떻게 보면 광수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파악하려고 예리하게 물어본 거라 생각해요. 누가 봐도 여자가 문제 있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광수가 문제 있어서 헤어졌을 것 같은데 그거를 대놓고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긴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그 전에 만났던 분들하고 왜 헤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헤어졌냐고 물어보니까 물리학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옥수님은 그래도 광수님을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물리학 공부하겠다고 해서 헤어졌다는 얘기 듣고 얘는 안 되겠다 하고 탈락을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옥수님은 엄청 내공이 많은 면접관 느낌? 그래서 물리학 꿈을 접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옥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리학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져 놓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니까 뒤늦게 물리학 꿈을 접었다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남자답지도 못하다. 하나를 정했으면 끝까지 그 여자랑 헤어지기까지 해가지고 물리학을 선택했다면은 끝까지 팠어야지. 물리학을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물리학을 접었다? 둘 다 놓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물리학 꿈을 접은 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가상의 둘째 딸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뭐랄까 너무 광수님이 천재여가지고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둘째 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가상의 둘째 딸을 생각해. 가상의 둘째 딸이 아빠 물리학 그만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서워. 진짜 뜬금없어. 둘째 딸은커녕 첫째 딸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가상의 둘째 딸이야. 아무튼 그런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광수님이 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셨는데 옥순이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거를 수밖에 없죠. 광수님이 직업이 의사시고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님이 광수님을 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그리고 광수님이 친구들한테 가상의 둘째 딸을 떠올리라고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상의 둘째 딸이 나한테 충고해준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친구들한테 말해주면은 친구
친구들이 유용하게 써먹는데 저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것도 역시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광순이처럼 이렇게 비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뭔 개소린가 싶었어요. 광수님 친구분들도 안 써먹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상의 친구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광수님이 인제에 있잖아. 강원도 인제에서 혼자 떨어져 계시는데 광순이 친구분들은 인제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진짜 친구가 있더라도 광수님 친구분들이 광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써먹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40이잖아요. 40이면은 보통 이제 친구들 다 결혼해가지고 가상의 둘째 딸 생각 안 하고 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자녀를 만들 때죠. 자녀를 이제 가질 때이기 때문에 광수님이 쓰는 방법을 친구들이 애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공감이 전혀 안 됐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옥수님도 대화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막상 광수님하고 대화하는 당사자인 옥수님도 광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하잖아. 현실적이지가 않고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님도 광수님을 좀 알아보자, 한번 대화해보자 해가지고 대화했지만은 아 역시 아니다, 나가리, 탈락 이렇게 시킨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떠날 수가 없다,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떠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광수님이 없으면은 그 지역이 안 돌아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 지역의 의사가 한 명도 없게끔 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막상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잖아. 옥수님은 지금 서울 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준다. 그렇게 뭔가 괜한 죄책감?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광수님이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면은 옥수님한테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여자 출연자분한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는 별로 좋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옥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와이프보다 환자들이 우선이냐? 만약에 결혼한 여자분이 광수님한테 나는 이렇게 주말부부 못하겠고 당신이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 자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광수님 파혼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광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명감이 크시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떠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게 그게 뭔가 되게 강하게 있다면은 그래도 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인제에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둘째 딸을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광수님이 말하는 것들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수님에 대해서 초반에는 엄청 올려치기를 하다가 실망을 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수님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되게 이색적이고 좀 특이했다. 하지만 배우자로서는 힘들다고 인터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광수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이제 환자들도 잘 봐주시고 훌륭한 의사분이시겠죠. 근데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은 뭔가 자꾸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광수님이 한결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저분이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따로 여자분하고 대화할 때는 다르게 말하고 이러니까 광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대프건 형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광수님이 지적인 허세가 심하다고. 대프건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광수님은 내가 이제 공부하고 지적인 허세를 많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에 차키 2개 보이는 것에 둔 거에 답 나왔지. 근데 여러분 이거 차키 왜 그렇게 한 거야? 나도 궁금하긴 해. 허세야 그거? 난 근데 그거 허세인가? 허세인지 모르겠던데. 그거는 다른 차키도 아니고 똑같은 차키잖아. 아 다른 차 차키였어요? 똑같은 차 차키 아니었어? 다른 차 차키였어? 그거였어? 아 그럼 허세네. 다른 차키면 좀 허세긴 하네요. 저는 광수님이 차키 잘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키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줄 알았지. 광수님 허세 왕이시네. 허세 왕. 아 이게 참 나는 솔로 보면은 진짜 전문직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약사, 의사, 변호사. 직업이 좋다 해가지고 여자를 잘 만나는 건 또 아니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을지 몰라도 연애를 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전문직들은 여자분들이 줄 서가지고 골라 만나는 줄 알았었어요. 솔직히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전문직이니까 여자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도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나는 솔로가 재밌어요.